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를 보내드립니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또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 거리를 띄워 자리 배치를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과 질문 방식은 칠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세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현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의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용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칠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기조연설, 후보자 공약 발표,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사회적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이런 경고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장세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당장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장세호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듯 풍랑이 거셀 때는 경험 많은 선장이 꼭 필요합니다. 저 장세호는 국회에서 12년 근무했습니다. 중앙부처 모든 부처의 일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또 저 장세호는 칠곡 군수로서 일 하나는 잘한다는 검증된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꼭 바꾸십시오. 기호 1번 장세호입니다. 다음은 김현기 후보 기조연설 차례입니다. 칠곡 성주 고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경제를 팔팔 뛰게 할 기호 8번 김현기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와 사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팔팔 뛰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이 김현기 죽을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1급 공무원이었기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껏 갈고 닦은 경험으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굳은 각오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저는 미래통합당 후보 적합도 1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후보 심사에서 경선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정하지 못한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천 잘못됐다고 바닥이 뜨겁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공정한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후보 기조연설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정의용 후보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0%, 청년층 세금 실업률은 23.1%로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소득도 성장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과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 파탄으로 가느냐, 우리가 일궈놓은 대한민국이 발전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중앙정부를 제외한 국회, 지방정부, 공기업에서 약 20년간의 경험을 쌓은 정의용 후보가 칠곡 성주고령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김현기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 성주 고령에 1조 시대를 열겠습니다. 칠곡의 경우 11만 6천여 명의 예산은 5,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성주의 경우 4만 4천 명, 예산 4,860억 원에 비해 너무 적습니다. 국가와 도단위 사업을 대폭 늘리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경북 부지사 시절 사상 최대인 국가 예산 12조 원 확보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성주는 참외 1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성주 참외 1조 원 시대를 위해 생산자 참여형 농장 마켓 선도단지를 만들고 참외 육종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유통 판매 기구 설치하겠습니다. 고령은 현 정부 조단위 국정과제인 가야 문화권 프로젝트를 대가의 수도인 고령을 중심으로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강정보 인근에 40만 평 규모 제2 남이섬을 조성하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의용 후보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예,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 대책과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 신공항의 이전과 관련해서 광역 교통망을 연계해서 확충하고 공항 산업과 연계된 산업과 공항 물류 산업 등을 집적화해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칠곡 경내의 경우에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호국 평화 벨트를 완성하고 성주군은 정북을 선도하는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강소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령군에서는 대가의 역사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문화관광 명품 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서 우리 대구와 인접해 있는 고령 성주 칠곡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국가급 지방단체가 됩니다. 여기서 고령 성주 칠곡의 미래를 찾는데 고민을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세 후보 순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배달된 홍보물에 제 공약들이 아마 꼼꼼하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잘 참고하시고 우선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역의 어린아이라든지 어르신들, 교통 취약계층에 계신 그분들 위해서 500원 택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공약서 중에 스마트 고령성주 칠곡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우리 어르신네 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손목에 팔찌 하나만 타면은 그분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대에 열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우리 젊은 부부들, 청년들을 위한 공약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아이 놓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 다양하게 세워두었습니다. 공약서 잘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번엔 방금 말씀하신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명한 뒤 공약에 대한 질문을 30초 동안 하시고 지명된 상대 후보는 답변을 1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첫 질문을 한 후보가 동일한 후보에게 추가 질문을 30초 하시고 추가 답변 역시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용 후보 한 명을 지명해서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장세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 성주 칠곡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 국가 예방접종의 종류를 확대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개수를 확대하고 골밀도를 무료 검사하는 것을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우리 장세호 후보님의
공보물에는 어르신들 공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어르신분들에 대한 공약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정희용 후보께서 공약서 속에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게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 케어 부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도 제 공약서 속에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약서의 일부를 보면은 당장 농촌 지역의 교통 오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교통 문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500원 택시제 하겠다는 공약도 있고 또 이 팔찌 하나로 스마트 케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로 보호자나 사회보호장사에게 연락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케어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희 후보, 장 후보에게 추가 질문하십시오. 예, 제 선거 공보물에 공약다운 공약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공약서를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 대책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 지원하고 코로나 종시까지 세금을 유예하고 자영업자 세금 납부 3개월 유예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대책을 뛰어넘는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대한 생각을 장세호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장세 후보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의 뒤늦게 나온 대책들을 보면은 처음과 시작, 중간과 끝이 항상 달랐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처음에는 추경 예산 편성도 못한다고 하고 나중에 하게 됐고 또 100조 원 2차 추경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엔 반대를 하셨다가 지금은 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방식은 같습니다. 이번엔 장세호 후보가 후보 한 명을 지명해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용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약서에 보면 공약다운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몇 가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미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이미 예산 확보나 사업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에 대한 조기 착공이 대부분의 공약들이었습니다. 젊은 후보로서 좀 더 참신한 공약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용 후보. 예,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되는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칠곡 성주 고령에서 우리 미래통합당 군수님들께서 각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들을 지금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거를 빨리 마무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약의 경우에는 이행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공약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조기에 빨리 끝내야 하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새로운 공약들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세 후보 추가 질문하십시오. 지난 20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단 몇 가지도 지켜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정영 후보께서 지금 현재 군수께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은 이미 잘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좀 젊은 후보답게 새로운 공약들도 많이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정 후보 추가 답변하십시오. 네, 새로운 공약을 개발하라는 우리 장세호 후보님의 말씀 제가 잘 새기겠습니다.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서 공약하신 스마트 칠곡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좀 더 큰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보고 공약을 또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후보님들의 좋은 공약이 있다면 제가 받아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현기 후보가 후보 한 명을 지명해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정의용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의용 후보 공약집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누벼보니까 칠곡군이다, 성주, 고령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 왜 정의용 후보께서는 교육에 대한 공약이 적은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교육 공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약은 공약서에 적을 필요가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던 일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죠.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도 우리 학교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정무보좌관들과 협의해서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 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 쾌적한 환경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우선을 두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후보 등록하는 날도 후보 등록에 앞서 아이들 안전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저는. 네, 김영기 후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칠곡군 석적읍 경우는 특성화 목적고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곳곳을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아직 우리가 손이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에서 예산 전문가로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용 후보 추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학교 시설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청각실도 수정을 해야 되고, 강당도 미비한 거, 냉방기, 난방기 설치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에 아이들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자가 후보자들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인구가 많은 편이지만 연간 예산은 칠곡군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시보다도 낮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주민수건 사업비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쉽게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어 모든 게 어려운 칠곡군과 성주 고령군의 예산 증액을 위한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장세호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칠곡시 성격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시 성격이 되면은 군 단위보다는 예산이 한 40% 정도 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칠곡시 성격 저는 꼭 추진할 테고, 자치분권 시대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4개년 계획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실시했고 앞으로 2년 동안 추가 실시해서 2년 안에 국비와 지방비의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 비율을 7대3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행안부의 교부세 산정 방법에 있어서 규모, 이 면적이 인구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김현기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에 있을 때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확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17년도 전체 8.5조 이상 지방재정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재정 담당 부처와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꾼이 되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방소득세 확대가 아직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 성주, 고령 등 군 단위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크게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지금 현재 19.24%를 대폭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예산 재정 전문가로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승격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우리 인구는 많은데 면적이 적은 그 군에 대해서 지방도시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 국회의원과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칠곡군은 인구 1인당 예산이 455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통합당 경북도지사님과 미래통합당 소속 우리 칠곡군, 성주군, 고령 군수님들과 힘을 합쳐서 대형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의 이루어짐에 따라서 새로운 재정 수요 변화를 가지고 우리 칠곡군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삼가해 주시고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네, 먼저 정의용 후보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의용 후보 슬로건이 젊은 보수가 좋다입니다. 젊은 보수로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탄핵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의용 후보는 탄핵 주도 세력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굉장히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혹시 광화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광화문에서. 광화문에 나간 적이 있는 건 보시지 맞습니다. 않으셨습니까? 예산 언제를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뭐 하셨습니까? 언제적 광화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탄핵 주도 세력이었던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하신 정의용 후보께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최근에 돌아다니는 제가 유튜브도 봤습니다만 이게 바로 가짜 보수, 위장 보수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알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팩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기 후보님께서는 저랑 뭐 대학 선배님이 잘 아십니다만은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지금 근무할 제가 때 지금 주도권 토론하고 궁금하다고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지막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후보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기회는 균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의로웠다면 왜 언론사 여론조사 1등을 하고 있던 제가 경선에조차 참여를 못했고 김한곤 전 군수께서는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구 경북이 미래통합당의 발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공천 과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유권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미래통합당의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 얘기했습니까? 네. 네, 이번엔 정의용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시간 4분입니다. 예, 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김영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탄핵의 앞잡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법적인 문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서도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셨지만 우리 보좌관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조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확인하고 다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민원도 체크하고 하는데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의 모든 판단을 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했다고 그 당시 국회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모든 그걸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고, 우리 김영기 후보님께서도 정부에 계실 때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예산협의였는지 법안협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국회 와서 보좌관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공천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이 여론조사만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 당에서 앞으로 써먹을 제목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 지역의 연고가 얼마나 있는 후보인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여론조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체에서 여론조사 앞서는 후보들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세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잘 대응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잘 착용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잘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잘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잘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우수 사례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좀 과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2월 13일에 대통령께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에는 민주당 홍익표 전 수석 대변인께서 대구 경북을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 조치를 시행하여야 된다고 해서 우리 경북도민, 대구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서는 대구 경북 봉쇄 조치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전 우리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이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이 경제 문제인데요. 세계 경제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도 최악이고 3040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3040 일자리, 청년층 실업자, 그리고 산업 생산률, 광공업 생산 증가율, 설비 투자 증가율, 제조업 평균 가동률, 수출, 50대 기업 영업 이익률, 폐업 자영업자 폭증, 자영업 대출이 불과 반년 만에 25조 원 급증하는 거, 그야말로 소득 주도 성장을 외쳤지만 소득도 성장도 없고 국가 주도 몰락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을 수정하자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TK 봉쇄 조치에 대한 입장과 우리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참 정의용 후보 나쁜 습관이네요. 본인 시간 다 쓰고 답변할 시간이 없는 것을 죄송합니다. 네? 그 나쁜 버릇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어서 장세호 후보 4분 동안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좀 전에 여러분 보셨죠? 젊은 보수가 이렇습니다. 자기 주도권 토론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 얘기 시큰 해버리고 답변할 시간 딱 5초 줍니다. 이 나쁜 버릇 버리세요. 토론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정당해야 됩니다. 아까 기왕에 물었으니까 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나쁜 사례들만 어떻게 그래 꼭 집어서 미통당 저 지도부나 우리 정의용 후보나 똑같네요.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한 일 세계가 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이 너무 고통을 겪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더욱 아마 힘내서 해나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한다고 사람 동원하는 선거 안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사람 동원하고 할 때 저는 그런 동원 안 했었습니다. 자, 우리 김영기 후보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이 위통당 공천 과정이 굉장히 부당했다고 본인 스스로 군민공천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셨는데 그 부당했던 사례들 중에는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그게 지금 고소돼 있죠. 고발돼 있죠. 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주고 그때 당시에 고발된 분이 지금 정의용 후보의 선대위원장 아닌가요?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된 분은 지금 정의용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미통당 후보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일들 서로 뭐 고발된 사례도 무척 많은 듯한데 정말 아마 공직에 그동안 계시다가 정치에 처음 나오셔서 한번 소회라고 할까 그런 말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기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우리 칠곡성주 고령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처음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야합과 불공정 그리고 막장 정치의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깨끗한 정치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김영기 후보께서 뭐 여기까지 소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 이번에 당선되면 미통당 다시 복당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반드시 미래통합당에 복당할 계획입니다. 중앙당에서도 이번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온다면 받아줄 뿐만 아니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어제만 해도 유기준 의원님 등 직접 연락을 주시고 만나 뵀습니다만 저는 철저하게 미래통합당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튼 우리 김영기 후보님 답변 감사드리고 더 힘내서 열심히 우리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의성 비안 군위 서부로 결정됐습니다. 군위군과 인접한 칠곡군은 항공기 등 새로운 물류기지 조성에 희망을 걸고 있고 칠곡군 5평 산업단지 등의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공항 이전에 따른 칠곡 지역 추진 사업 계획과 성주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정의용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신공항 이전지에서 칠곡군까지 거리가 한 25km에서 45km 정도 됩니다. 이 항공 연계 산업, 또 항공 물류 산업, 또 항공 공항과 관련된 주거 배후 도시로서 우리 칠곡군이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연구단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 칠곡 고령 성주를 혁신성장 경제권으로 해서 공항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18년도 지난 지방선거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의 공약에 칠곡군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겠습니다. 이 신공항 이전과 맞물려서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신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세호 후보 순서입니다. 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개발의 성과가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과 물류입니다. 신공항 이전 예정지와 저희 북삼 환성역까지는 불과 한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국도 33호선이 우리 북삼 지역에서 구미 옥계 지역까지 다 뚫려 있습니다. 한 10여 킬로만 더 연결한다면은 바로 인근으로 이끌어 올 수 있습니다. 길이 뚫혀야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여야 공장이 들어오고 지역 개발이 됩니다. 또 북삼읍에서 성주까지 서진산 터널 뚫어서 이 신공항 이전 예정지의 경제적 성과들이 우리 이 칠곡, 성주, 고령까지 곧바로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공약에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김현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후보들께서 많은 공약들 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특히 이번 대구 신공항은 굉장히 우리 칠곡, 성주 고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이 대구에서 떠날 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떠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삼성 반도체라든지 큰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 반도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4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세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우리 정희용 후보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보수가 대한민국 바꾼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고령성주 칠곡을 바꿀 만한 일도 별로 없고 또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개혁 보수니 수구 보수니 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젊은 보수는 그 개념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젊은 보수는 늙은 보수도 있다는 말인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젊은 보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보수란 말은 제가 나이가 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젊어야 되고 행동이 젊어져야 되고 행태, 양태가 변화해야 된다는 변화를 강조하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젊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연세가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이 젊으면 젊은 거라고 생각을 잠깐만요.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젊어져야 젊다. 참 좋은 말씀이고 옳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선거운동 며칠 사이에 우리 정용 후보의 선거운동 행태를 보면은 우선 후보 등록하는 날 정용 후보 그 단순하게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 주변에
지역의 소위 기득권 세력의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뒤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생각이 젊은 건지, 또 그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성주 저 고령장에서 아마 저하고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정용 후보 뒤로 그 복잡한 장터에서 한 10여 명이 쭉 따라다니더라고요. 한 20년 전부터 늘 익숙하게 봐온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그 소위 줄 세우기 행태입니다. 그래 저는 제 느낌에는 정용 후보가 참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다 해서 상당히 다를 줄 알았는데, 하는 행동은 20년 전부터 해오던 미통당 후보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생각이 젊은 후보의 행태인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아침 인사할 때 우리 성주의 그 LG전자 앞에, 방송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회전교차로에서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주에 도착해서 저도 혼자 갔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가서 회전교차로에서 인사하고 계시는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 제가 먼저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잘 열심히 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사진도 제가 먼저 찍자고 제안을 하고, 좀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우리 새롭게 어떤 선거 문화, 선거 풍토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령장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날도 우리 장세호 후보님 혼자 가시는 거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날도 제가 얼른 뛰어가서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 고령장에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새로운 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정희용 후보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생각이 젊은 후보답게 좀 지역의 선거 문화나 모든 면에서 좀 더 참신해졌으면 하는 기대감과 바람이 있습니다. 더욱 참신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현기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정용 후보께 묻겠습니다. 정용 후보님, 혹시 강성규 지금 마포구 갑 후보 혹시 아십니까? 강성규 의원님이 19대인가 18대 국회의원 지내셨잖아요. 예, 나경원 의원실 비서실장을 하셨죠. 국회의원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서실장이란 직위가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실에 보좌관, 비서관. 원내대표 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확인한 얘기인데, 강성규 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로 특히 시당 자금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고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분명히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그때 보좌관 하셨으니까 이 강 비서실장 하실 때 강 후보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특히 이 불법 여론조사를 가지고 만약 경선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곳에 개입을 했다면 이런 분들이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두고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칠곡 성주 고령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해주신 분들이 많고,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소속으로도 출마해서 되살아나서 우리 미래통합당에 복당하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길을 나섰습니다.
다음 장세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마스크 하나 때문에 줄을 서 있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초기 대응은 몰라 잘했다고 하지만 현재 지금 현재 제대로 대응이 되고 코로나 경제를 제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7국 군수도 하셨고 민족 후보를 떠나서 우리 지역민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 문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중심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하게 정부가 일괄수매해서 일괄 보급하는 식의 방식은 반드시 바람직하진 않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위급 상황을 미리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또 이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도 앞으로 아마 연구가 좀 더 돼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정의용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예, 앞선 주도권 토론에서 제가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 이거 답변 시간을 못 드려서 이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 의도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앞선 우리 김영기 후보 말씀에 지금 답을 하다 보니까 제 준비된 또 질문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어서 그런 거니까 뭐 특별한 제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제가 또 준비된 질문에 앞서서 우리 김영기 후보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토론의 장이지만 이게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적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유기준 의원님께서 격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유기준 의원님 미래통합당 의원님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무소속 후보를 격려하시고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네, 분명히 지원하셨습니까? 예,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지원한다.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유기준 의원님의 무슨 신상에 말씀이냐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개입 된다고 의혹이 생각을 하고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고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우리 당의 의원님께서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격려하고 지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당 차원을 통해서 또 유기준 의원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던 의원님께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승규 전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강승규 의원님하고 저는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기 후보님께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그 몇 가지 조각들을 엮어서 저하고 이렇게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강승규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한 적이 없고 불법 여론조사 이거 사실 불법 여론조사가 좀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은 그런 말씀까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고요. 불법 여론조사 우리 전에 저하고 이제 경선했던 우리 전 당협위원장님께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뭐 1인이 뭐 2표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억울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 임했고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 몇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긴 여론조사, 국민 참여 여론조사가 폄훼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꼭 제대로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세호 후보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정원 2013년도에 이제 여론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댓글에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당시 국정원 댓글은 29만 건 조작인데
드루킹은 119만 건 조작으로 나왔습니다. 수법과 양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으로 판단과 처리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래통합당 우리 후보로 나온 정의용 후보께서 사실은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런 발목 잡기식의 그런 발언은 결코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들께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거제 간 2시간대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남부내륙 고속철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 선주 국민들은 KTX 정착이 각각 들어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칠곡 주민들도 서울 방면 KTX를 이용할 때 경부선 김천역에서 환승이 되지 않아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성주 고령역과 경부고속철도 북삼역의 유치 타당성과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김영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성주 고령 역사를 만들고 경부고속철도 북삼역을 만들고 다 타당성이 있다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바라고 있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의원이라면 좀 더 크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뚫어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일본까지 연결한다면 이기섬을 통해서 일본까지 연결한다면 일본 관광객이 들어오고 또 성주 고령에 중심을 만들어서 합천 남원을 연결하는 산악 관광열차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구가 모여들고 관광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정의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고령역의 문제와 이 북삼역의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고령역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이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국토부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성주역, 고령역 그 설치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그 적절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삼역의 경우에 우리 장세호 후보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의 또 다른 국회의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김천 거제 구간을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분계점을 북삼 거제 구간으로 바꾸려면 예타 면제 사업 지정된 걸 취소하고 다시 예타 면제 사업 받아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예타 면제 사업 받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북삼역은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세호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제 공약에 대해서는 제 홍보물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홍보물 꼭 참고를 해주시고 두 가지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정용 후보 말씀 맞더나 남부 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부 내륙철도의 95%의 구간이 서부 경남 쪽에 있습니다. 경북 쪽에는 불과 한 10% 미만의 구간밖에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우리 경북 몫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주어졌다는 데 대해서 또 그때 당시에 도지사나 지역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당에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 해결해 나갈 겁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고령, 성주, 칠곡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사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로당 단위로 노인 일자리 개선과 취미생활 프로그램 등 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로당 복지 기능 전문화를 위한 후보자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정의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리 지역에
경로당 곳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경로당마다 시설도 천차만별이고 규모도 천차만별이고 노후화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각자 경로당, 마을마다 경로당의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경로당의 어떤 복지 기능을 집어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군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노래교실도 있고 치매 예방교실도 있고 각종 교양 강좌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찾아가는 경로당 서비스로 이제 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갔다가 이식을 하면 각 경로당의 특색에 맞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또 어르신들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경로당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 기능을 강화해서 단순한 사랑방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좀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로당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장세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생활 주거 중심의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노인분들은 사실은 소외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좀 거점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이 거점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 그 안에서 복지, 건강관리, 학습 이 여러 가지가 함께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복합 기능의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군수 시절에 그런 시도도 실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칠곡군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제가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문학들이 이런 거점 경로당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침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가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SOC 사업에 예산이 10조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있고 또 총리 주재의 삶의 질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를 통해서 각종 의료 부분이나 지원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로당을 공동 시설로 만들어서 그 안에 활동하시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께 일을 맡기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도 해결하고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을 어르신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하면 이번 경로당 단위 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 연설의 역순이고 발언 시간은 각 1분입니다. 정의용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우리 국민 여러분, 장시간 토론에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토론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론회가 끝나고 다시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들다. 우리 정치가 희망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정의용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에서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 비난, 비판이 아니라 새로움을 보여드리면서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령, 성주, 칠곡,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후보 마무리 발언 차례입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령 성주 칠곡 국민 여러분, 기호 8번 무소속 김현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천 과정에서 기회는 균등하지 못했습니다.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중위 김현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후보들 중에 국방 의무를 다 한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다운 보수로서 그리고 보수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지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8번 투표용지 맨 마지막 칸입니다. 김영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봐도 별 수 없더라, 똑같더라.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바꿔보시면은 달라집니다. 언제 우리 고령성 7곡에 민주당 찍어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이번엔 꼭 바꾸십시오. 장세호는 검증된 후보입니다. 또 공약이나 살펴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장세호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또 이 많은 공약들 집권 여당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장세호는 집권 여당 후보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감독들이 선수 교체해가지고 경기의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 집권당 후보 장세호로 선수 교체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세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세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칠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